두 번째 사건도 풀어보시죠. 단서를 좀 한번 보면 두 번째 사건 단서는 이겁니다. 마약 같은데 요즘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들이 일망타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태블릿 PC를 찾았는데 이 나비 효과예요. 지난해 9월 춘천역에 근무하는 영무원이 누군가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습득합니다.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SNS 텔레그램을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채, 불법 도약, 도박, 마약 관련 내용이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영무원들은 태블릿 PC에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즉각 신고했습니다. 영무원들 대처 잘했어요. 경찰이 1년간 추적 수사 끝에 유통책, 투약자 등 48명을 검거해냈습니다. 팀장님, 국제범죄수사팀장 하실 때 마약 수사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 내용이 뭐냐면 알다시피 그 작년 9월경인데 춘천에 있는 영무원이 누군가 태블릿 PC를 떨어뜨리고 가니까 네. 유실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네.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 뭐 불법, 도박, 사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마약 유통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담당 영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잘했네요. 강원경찰청에도 마약 수사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마약 수사대는 마약을 전문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그 첩보를 받고 내용을 받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내인 내국인 2명을 검거를 했고요. 네덜란드인 2명을 검거를 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 국제 마약 조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약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사실 동남아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 조직을 추적해 봤더니 영국과 프랑스, 즉 유럽을 통해서 케타민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수입을 한 것이죠. 아, 그걸 잡아냈군요. 그런데 마약 밀반입 수법도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유통 일당 지난해 9월, 올해 9월 영국, 프랑스에서 45억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온 게 드러났고요. 네덜란드 국적 밀반입책 2명, 2.4kg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서 신체 내부에 숨겨서 공항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님,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 공항 검색대가 있는데 네. 저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관으로 볼 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저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나오는 것이죠. 저 수법은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물론 은밀한 곳에 숨기기도 하고 무슨 비닐을 싸가지고 먹어가지고 위장에다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검색대에서 통과가 되니까 이야. 저 마약을 국내에 수입을 밀반입한 뒤에 저거를 파는데 아마 한 24억 정도, 48억 정도의 액수를 했는데 엄청나네요. 알다시피 저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움직이는 게 필로폰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케타민도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거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저거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국내인들이 많이 사죠. 국내인들이 샀는데 이야. 어찌됐든 경찰에서는 추적을 해가지고 유통업자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유통업자는 22명을 검거를 했고 좀 투약자는 24명을 검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마약을 유통할 때에 내가 직접 만나서 주게 되면 내 신적사항이 드러나고 신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이라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야산이라든지 건물 이런 은밀한 곳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연락을 해서 그거를 가져가라. 돈은 내가 계좌로 바꿔요. 그 계좌는 대포 계좌라든지 가상화폐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요거는 지금 수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수법을 알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범인들을 검거했던 것이죠. 잘 잡았습니다.